서울의 한 카페에서 32세의 지혜 씨가 친구와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직장에서도 연애에서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말이야. 그런데 왜 나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을까?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항상 이기적인 것처럼 여겨질까? 친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혹시 너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이 질문은 지혜 씨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종종 자신이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둘러보면 지혜 씨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혹사시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태도가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대우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깊은 내면에서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긴다면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받을 만한 존중과 사랑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적 사고와 혼동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배경 때문에 자기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안전 수칙과 같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여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항상 양보합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에게 매우 가혹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실제로는 자기 증오의 한 형태입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나 다우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불편하거나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킵니다. 이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사랑의 부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좋은 성적을 낼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서울에 사는 28세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고 실수나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를 통해서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민수 씨는 이런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완벽한 성과를 내려고 했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한 남자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민수 씨의 연인은 그에게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진짜 민수 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민수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민수 씨는 자기 사랑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약한 모습을 보여도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을 해도 그것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사는 35세 박은영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영 씨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가족들의 갈등을 중재하며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은영 씨를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 자신은 점점 더 지쳐갔고 자신만의 시간이나 관심사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은영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은영 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했고 은영 씨가 힘들어할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가 한번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변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은영 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의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일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주변에는 진정으로 상호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 자신도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을 말합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감정이나 충동들입니다. 대구에 사는 30세 최정우 씨는 항상 자신을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배웠고 항상 참을성 있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압된 분노는 다른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수동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비꼬는 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중요한 일을 미루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정우 씨 자신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변화는 정우 씨가 자신 안의 분노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선이 침해당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신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직접적이지만 예의 바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의 인간관계를 더욱 진정성 있고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우 씨의 솔직함을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처벌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때의 실수들이 현재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광주에 사는 27세 이수진 씨는 대학 시절 내린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몇 년 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학과를 바꾸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졸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 일을 자신의 성격상 결함 때문이라고 여겼고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기 처벌은 수진 씨의 현재 삶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며 포기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수진 씨가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수진 씨는 지금만큼 성숙하지 않았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을지라도 그 당시에 그녀를 비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런 자기 용서를 통해 수진 씨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또 다른 도전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기 사랑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전에 우리를 이용하거나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33세 김태호 씨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태호 씨의 모든 결정에 개입했고 태호 씨도 효자가 되기 위해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태호 씨를 점점 질식하게 만들었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태호 씨가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태호 씨가 변했다며 서운함을 표현했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태호 씨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독립성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조건부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태호 씨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더욱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태호 씨는 자기 사랑을 통해 가족 관계까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기 사랑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승진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건강이나 개인적 필요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희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업무 성과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29세 박소영 씨는 입사 초기부터 모든 일에 예스맨이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거절하지 못했고 동료들의 일까지 떠안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이 되었고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 같았습니다. 상사들은 소영 씨를 믿을 만한 직원이라고 칭찬했고 동료들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는 번아웃에 빠졌고 창의성이나 동기부여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항상 수동적인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급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동료들에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소영 씨는 직장에서도
자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당황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영 씨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로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원하던 승진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연애 관계에서의 자기 사랑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모든 요구에 맞춰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존이나 집착에 가깝습니다. 부산에 사는 16세 최민지 씨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을 숨겼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항상 먼저 사과했고 상대방의 잘못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관계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균형적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갔고 상대방도 진짜 민지 씨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별 후 민지 씨는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사랑한 것은 민지 씨 자신이 아니라 민지 씨가 연기한 이상적인 여자친구였습니다. 진짜 민지 씨의 모습, 감정 생각들은 관계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민지 씨는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다음 연애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며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진정성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어색했고 일부 남성들은 민지 씨의 솔직함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지 씨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주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전의 관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이 연결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우리의 꿈과 목표를 추구할 용기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 용기를 갖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31세 강유진 씨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 자신은 매일매일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었지만 불안정하고 힘든 직업이라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유진 씨는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사랑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꿈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 씨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요리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과 만족감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유진 씨는 제주도에서 성공적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녀 자신도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녀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대화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런 내적 대화의 패턴을 바꾸어야 합니다. 울산에 사는 24세 이준호 씨는 어릴 때부터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비난했고 항상 자신에게 가혹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채찍질했습니다. 잘못하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더 노력해야 해. 이 정도로는 부족해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자기 대화는 준호 씨를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성과를 내도 만족하지 못했고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태는 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업무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화는 준호 씨가 자신과의 대화 방식을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친절하고 격려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그럴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졌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자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아졌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자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집중력과 효율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대전에 사는 28세 정하늘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외모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는 이상적인 몸매와 자신을 비교하며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반복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단점만 찾았습니다. 이런 자기 혐오는 하늘 씨의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끄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하늘 씨가 자신의 몸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매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고 걷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모두 몸 덕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씨는 외모를 바꾸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체중 감소보다는 체력 증진에 집중했고 자신의 몸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늘 씨의 전반적인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길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창원에 사는 32세 김성준 씨는 어릴 때부터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했고 항상 긍정적이고 차분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성준 씨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
감정 자체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준 씨는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고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경계선이 침해당했을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었고, 슬픔은 상실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으며, 두려움은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성준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분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였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의 정신건강을 크게 향상시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고 진정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사랑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나 가족의 기대에 따라 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전주에 사는 29세 박지원 씨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며 원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이었지만 지원 씨 자신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꼈습니다. 지원 씨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다 보니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지원 씨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했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원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창의성 자유로운 표현,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원 씨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이지만 재미없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강한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원 씨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현재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이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실패와 좌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직결시켜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자신이 무능하거나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안산에 사는 16세 최민수 씨는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안전한 길만 선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배우면서 민수 씨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실패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들이 오히려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두 번째 창업에 도전했고 이번에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의 실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기 관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합니다. 청주에 사는 30세 이선미 씨는 오랫동안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도 거르고 운동도 하지 않으며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는 항상 다른 것들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선미 씨의 건강을 해쳤고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가 그녀의 자존감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다 보니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선미 씨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 먹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과 휴식 시간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선미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얻으려 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포항에 사는 27세 김도현 씨는 오랫동안 의존적인 관계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연인이나 친구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했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은 대부분 불균형적이었고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도현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사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필요와 의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배우면서 도현 씨는 먼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해하고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런 변화는 도현 씨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착적이거나 의존적이지 않았고 상호 존중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또 다른 도전은 사회적 압력과 기대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개인의 희생을 통한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목포에 사는 34세 정수연 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의학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꿈은 음악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가족과 사회의 기대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지만 수연 씨 자신은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연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 이대로 살다가는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꿈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음악의 길로 가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수연 씨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어려워졌지만 그녀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충만함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녀에게 진정한 삶을 살 용기를 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창의성과 자기 표현을 촉진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독특함과 개성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릉에 사는 25세 박현우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현우 씨는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현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 씨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고 독특한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현재 그는 개인전을 열 만큼 성공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에게 자신을 표현할 용기를 주고 결국 성공까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은 쉽게 어깁니다. 하지만 자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약속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만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진주에 사는 31세 송미영 씨는 매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동하기, 독서하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등 좋은 계획들이었지만 대부분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미영 씨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미영 씨는 점점 자신이 의지가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녀가 더 큰 도전이나 목표를 시도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미영 씨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물 8잔 마시기, 하루 10분 산책하기처럼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꾸준히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미영 씨는 점차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의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경험을 통해 미영 씨는 더 큰 목표들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크게 개선했고 독서 습관을 통해 지식과 통찰력도 넓혔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생에서는 누구나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구미에 사는 36세 이재혁 씨는 40대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가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을 무능하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던 재혁 씨는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는 실직 기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킹을 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탐색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관점이 그에게 이런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결국 재혁 씨는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그가 자신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자기 사랑이 그에게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최종 목표는 무조건적 자기 수용입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주시에 사는 29세 김혜운 씨는 오랫동안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들을 숨기려 했고 항상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진정한 자신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배우면서 혜운 씨는 자신의 불완전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때로는 우울해하고 질투하며 화를 내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무조건적 자기 수용은 혜운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우리의 직관과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외부의 조언이나 지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도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춘천에 사는 33세 오민주 씨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 살지 등 모든 결정에서 가족, 친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존성은 민주 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조언들을 듣다 보면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고 결국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조언을 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민주 씨는 자신 안의 직관과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참고했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내렸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 실수들도 자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민주 씨를 더욱 자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동시에 그 결정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녀에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실천은 또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수원에 사는 28세 정성민 씨는 오랫동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야근을 자주 했고 친구들의 모임에는 피곤해도 빠지지 않았으며 가족들의 요구에도 항상 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성민 씨는 자신만의 시간이 전혀 없었고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민 씨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요청에 응할 수 없으며 선택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민 씨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개인적 성장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스트레스와 어려운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대신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원주에 사는 30세 최은정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마다 자신을 심하게 비난했고 실수에 대해서는 며칠씩 자책했습니다. 이런 자기 비판적 태도는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켰고 그녀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은정 씨는 자신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휴식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배우면서 은정 씨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필요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은정 씨는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업무 성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자기 비판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자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성취와 진전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천안에 사는 25세 박지성 씨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업무를 익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꼈고 다른 동기들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지성 씨는 자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취들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치부했고 칭찬을 들어도 겸손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의 자신감을 더욱 떨어뜨렸고 성장에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성 씨는 자신의 작은 진전들도 인정하고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했다면 그것을 스스로 칭찬했고 어려운 과제를 완료했을 때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기 격려는 그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성 씨는 자신감 있는 직장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는 습관이 그에게 더 큰 도전을 시도할 용기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에게 성공의 선순환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약함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천에 사는 32세 김영희 씨는 오랫동안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완벽해야 했고 집에서도 완벽한 아내와 엄마가 되려고 했으며 개인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뛰어나려고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는 영희 씨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번아웃에 이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다 보니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배우면서 영희 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필요할 때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집안일은 가족들과 분담하며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영희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각 영역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도전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인간관계 생활, 패턴, 가치관, 목표 등이 모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안양에 사는 27세 이수연 씨는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가깝게 지내던 일부 친구들과는 거리가 생겼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바뀌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때로는 이전에 편안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변화들이 자신을 더 진정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연 씨는 변화를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편함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 씨는 이런 변화들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과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직장에서는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가족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부족한 점만 보는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이 이룬 것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할 줄 압니다. 경주에 사는 34세 박상호 씨는 오랫동안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나은 외모 등 없는 것들만 보였습니다. 이런 시각은 그를 항상 불만족스럽게 만들었고 현재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호 씨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안정적인 직장, 좋은 친구들 등 실제로는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상호 씨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 주변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건강, 능력, 관계, 경험 등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상호 씨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부족한 점보다는 좋은 점에 더 주목하게 되었고 현재의 삶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실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마산에 사는 26세 정윤아 씨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꼈고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는 불편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자신의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게 지내며 그런 순간들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유나 씨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일정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런 시간들이 그녀에게 평화와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그녀에게 진정한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얻으려 하거나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고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거제에 사는 30세 최민석 씨는 오랫동안 이런 패턴의 관계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항상 상대방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거절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그를 관계에서 항상 불안하고 의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차갑게 대하거나 관심을 덜 보이면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존과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면서 민석 씨는 먼저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민석 씨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에게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기 사랑의 실천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때로는 이전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발전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에도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영에 사는 28세 김소희 씨는 자기 사랑의 여정에서 여러 번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부정적인 패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기 비판, 완벽주의,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대한 갈망 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희 씨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꼈고 자기 사랑이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자기 비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사랑의 여정에서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소희 씨가 자기 사랑의 여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후퇴와 발전이 반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소희 씨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자기 사랑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그녀의 자기 사랑 실천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할 줄 압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 사랑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더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이 여러분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이 받을 만한 것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오래된 패턴들과 싸워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대우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찾아올 것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존중이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기 사랑이라는 선물을 자신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